최근 수많은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아이템을 얻을 확률이 단순히 낮은 것을 넘어 게임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파면 팔수록 나타나면서 이젠 특정 회사가 아닌 업계 전체가 바뀌어야 할 산업 전체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더 화가 나는 점은 따로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내용이 지금 처음 알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수년 전에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것도 무려 6년 전인 2015년에 말이죠. 게임 전문 매체인 This is Game은 지난 2015년 4월 7일과 13일 두 번에 걸쳐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물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기업에서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당시 기사를 보면 익명의 개발자들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게임사가 어딘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실제 확률 조작 사례를 동료 개발자에게 들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부는 본인이 직접 확률을 조작하기도 했다고 증언합니다. 확률 조작에 동참한 개발자에 따르면 당시 주로 활용한 게임은 특정 아이템의 확률이나 당첨자 수를 제한하고 가치가 낮은 아이템의 확률을 높였다고 합니다. 일부 게임은 아이템 등장 확률과 더불어 등장 횟수를 조작했습니다. 일정 개수 이상 나오면 아무리 추가로 결제해도 더 이상 그 아이템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죠. 심지어 일부 고급 아이템은 초기 등장 확률이 0%이기도 했답니다. 확률 표시로는 고급 아이템을 뽑을 수 있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실상은 수억을 쏟아부어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아이템이 아예 나오지 않으면 사용자들로부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정 매출을 달성하면 이후 한두 개씩 풀면서 의심을 해소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고객 기만이고 사기라고 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고객을 기만하는 사례는 그나마 한정적으로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 자체가 끔찍하게만 느껴집니다. 결국 최근 일이 크게 터지고 말았죠. 한 개발자는 이러한 과금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회사에 수정 요청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입력 중 발생한 오류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게임 밸런스를 위해 일부러 설정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답변만 들어봐도 이미 이런 방식의 서비스? 아니, 기만이 게임사 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게다가 여기서 말하는 밸런스가 무엇일까요? 업데이트 개발 기간 대비 벌어들이는 수익 비율을 말하는 걸까요? 게임 내 재미 요소를 말하는 건 절대 아닐 겁니다. 기사를 보면 게임 내 아이템 경제 밸런스로 보입니다. 확률형 아이템에서 고급 아이템이 너무 많이 나와 아이템 가치가 하락하는 등 게임 내 시장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려한다는 거죠. 제대로 확률형 아이템을 출시하기 위해선 판매량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시장의 변화와 대응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굉장히 많은 변수를 바탕으로 복잡한 계산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겠죠. 예측 실패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도 상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사들은 이러한 복잡한 계산이나 위험들은 모두 미뤄두고 그냥 고급 아이템 개수를 사전에 정해버린 겁니다. 전형적인 편의주의적 발상인 거죠. 심지어 일부 소규모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아이템별 확률 등 핵심 과금 모델을 신입사원에게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저 계산하기 귀찮다는 이유로요. 게임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확률형 아이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어떻게 해야 만족감과 재미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과연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진 BM이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10년 이상 그대로 이어져 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게임업계의 진짜 문제가 뭐냐면 업계에 자정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조작되고 있다고 고발한 기사가 나온 게 2015년입니다. 근데 기사를 읽어보면 이 기자가 해당 이야기를 들은 것은 1년 전이라고 해요. 그때 당시에 이런 일이 처음 있었다고 해도 적어도 2014년, 즉 7년 이상 조작된 확률형 아이템이나 이벤트가
공공연하게 게임 시장에 존재해왔던 겁니다. 더 처참한 건 이러한 행태가 수년 전에 기사로 밝혀졌고 게임 업계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파장을 일으켰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7년이 지난 2021년 지금까지도 아무런 개선이나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와서 터진 거죠. 시간이 지나고 기억에서 잊혀지니 다들 의리의 그런 일인 양 조작을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멈추면 또 반복될 일입니다. 게임사들은 몇 년에 한 번 돌아오는 홍역 같은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더 이상 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시해서는 안 됩니다. 게임 업계들은 그동안 업계 보호를 외치며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를 외쳐왔죠. 그 뜻대로 이루어져 왔고요. 그 결과가 이건가요? 어차피 뒤에서 몰래 바꿀 확률 공개하면 끝인가요? 그나마 발표한 확률도 수치가 명확하지가 않네요.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이 업체가 자율 규제를 지키지 않는다는 목록에 포함되는 것 외엔 아무런 제약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해외 업체들은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죠. 심지어 자율 규제를 지키지 않는 해외 게임사의 게임 과금 정책이 더 고객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객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채 이러한 보여주기식 방식을 유지하는 게 정당할까요? 지금 국내 게임사가 이렇게까지 배짱 부리며 사용자를 기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도 됐으니까요. 가끔 누가 뭐라 하긴 하지만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거든요. 고객 기만으로 벌금을 문 것도 아니고 가끔 불매운동이 있었지만 큰 피해를 미치지 못했죠. 업계 입장에선 바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해오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템 확률을 조작해 매출을 높여도 아무런 해도 없고 그냥 성과를 자랑하기만 하면 충분하죠.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트럭시로 시작된 사용자의 분노가 일시적이지 않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을 다루는 영상이나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게임사가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이슈를 키워야 합니다. 유저들이 게임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게임사가 확률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장하는 등 유저 기만을 막기 위한 근거는 마련해야죠. 지금 이러한 이슈가 반짝하고 끝난다면 6년 전 이 고발 기사가 보도됐을 때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겁니다. 게임사들은 잠시 눈 가리고 아웅할 뿐 현재 상황을 개선하려 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간다면 이번 일도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테고 굳이 힘들게 수익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형태로 게임을 바꾸지 않겠죠. 게임 관련 규제가 나오면 해외 게임과의 경쟁에 밀리지 않도록 한국 게임을 살려야 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게임을 살린다는 게 이젠 어떤 의미인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저 매출만 높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매출뿐 아니라 사용자에게 호평을 받고 세계적으로 게임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게임이 나오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인지 말이죠. 지금 방식이 유지되면 한국 게임의 명맥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여전히 북미 유럽은 기대도 못하고 비빌 언덕이었던 중국은 판호받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 와중에 국내 사용자에게까지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게임사들이 다른 살 길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